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한준입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차전 대한민국과 중국, 이 중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원정길에 나섰는데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전, 2차전 모두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한때 이 대한민국이 이 중국에게 0대 1로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이었죠. 당시에 이제 패하기도 했었는데, 이 공황증을 좀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완벽한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경기가 2017년 3월에 있었던 창사에서의 창사 참사라고 하죠. 네. 이전에도 물론 우리가 중국과의 A매치에서 오랫동안 지지 않다 보니까 공한증이라는 표현이 중국에서 나왔었는데 2010년에 이제 동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처음으로 A매치 패배를 당했는데, 다만 그 동아시안컵은 아시다시피 이게 피파 캘린더에 없다 보니까 네. 유럽파 없이 경기라니까 그 패배를 정확하게 우리가 중국에게 졌다 하긴 좀 애매했었으나, 월드컵 예선전 이 창사에서의 패배는 중국이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당시에 리피 감독도 오고 중국 슈퍼리그도 규모가 커지니까 중국이 좀 무섭게 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까지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3대 0 경기,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전과는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현지 반응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참사 때 0대1로 패배한 이후에 한중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동아시안컵 경기이긴 했어요.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 중국전까지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4연승이고 4연승 중에서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았고 2연속 3대0 승리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 3대0 승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기력은 3대0 이상이 나올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네. 자, 3대 0으로 경기 내내 중국을 압도했는데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매치 도미넌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 11분에 손흥민의 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45분에 또 손흥민 선수의 또 헤더골이 있었는데요. 60분까지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경기를 지배했었나요? 예, 이 골이 나온 시점도 위협도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골이 안 들어가긴 했어도 그 사이, 손흥민 선수의 네. 두 골 사이의 경기 내용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아마도 더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었고, 후반전 초반 60분까지도 거기가 우리가 완전히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을 노릴 수 있는 내용이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원정팀이고 체력적인 부분에 소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춤을 했고, 그런 가운데 홈팀인 중국이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린 2대 0이니까 조금은 이제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잠깐 중국의 위협도가 생겼으나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에 이은 정세현 선수의 골까지 나오면서 3대 0이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중국전보다도 압도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우리 대표팀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투 에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 선수가 또 오늘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대강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경기는 A매치 한 경기 할 때마다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에서 갖는 위상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와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캡틴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한테 신뢰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최근 경기들의 경기 영향력과 활약도를 봤을 때는 지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투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좀 과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사 때, 창사에서 중국에 졌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당시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대표팀의 에이스였던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고전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상대에게 고립되거나 묶이거나 조금 이제 부진할 때 우리 팀의 경기력도 함께 떨어졌던 의존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 원 에이스가 아니라 이강인이라는 또 한 명의 에이스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밀집 수비가 오면 다른 선수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쌍포가 터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날 경기 개인적인 기록도 정말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5번의 슈팅 가운데 4번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요.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도움도 하나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 선수인데, 지난 싱가포르전 조금은 걱정을 했잖아요. 부상 걱정도 좀 했고,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이제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기우였어요. 예, 그냥 단순 타박상이었기 때문에 이 타박상은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날 경기 풀타임을 무난하게 소화를 했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이제 연속골 행진이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대표팀이 기록한 최근 8골 중에 7골을 관여를 했습니다. 네. 비록 이제 이번 경기는 슈팅이 조금은 골문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키패스가 5개였다라는 것은 이날 어시스트는 하나였지만 더 많은 어시스트를 또 기록해서 멀티 공격 포인트가 가능했던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주목할 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는 이강인 선수의 이 크로스가 조규성 선수 쪽으로 합이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강인, 손흥민 이 두 선수의 합작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 44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 선수 위치를 한번 보죠.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뒤쪽에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니까 중국 선수들이 드리블이 좋고 한두 명을 너끈히 제껴낼 수 있는 이강인 선수 쪽으로 다 막으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때 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숨어 있다가 탁 치고 들어가는데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5명의 중국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 쪽으로 에워싸자 그 압박 그물의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간 거지만 그 틈바구니로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좁은 틈 사이로 섬세한 패스 연결이 됐고 또 공간을 파고들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호흡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조금은 가운데로 쏠리면서 골키퍼에게 막혔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 슈팅으로 얻어낸 코너킥이 두 선수의 합작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은 이강인 선수.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 위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수비수들이 이제 공간을 거의 주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뭐 더 높이에 강한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장점이 헤더는 아니다 보니까 네. 공격에 가담했던 김민재 선수라든지 높이가 있는 박용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조규성 선수도 있고요. 뭐 저기 보면 15번 정승현 선수 골대 앞으로 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막 막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다가 니어 포스트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전의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문전에서 슈팅하려고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빠졌다가 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들을 사전에 계획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도 워낙 날카로우니까 뭐 누구든 갖다 대면 골이 되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조금은 이제 약점이라고 했던 헤더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팀에 아주 큰 옵션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규성이라든가 정승현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헤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표팀에서 헤더골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옵션을 하나 또 만들어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패턴을 보고 다른 이제 상대팀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도 막기 위해 움직인다? 네. 그럼 그 선수가 빠진 자리에 뭐 김민재 선수라든지 정승현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또 이제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만 막으면 되는 한국에서 이강인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손흥민 선수가 또 다른 공격 옵션으로서 다른 무기를 갖게 되니까 이제 어디서 골이 터질지 모른다. 한국 팀을 이제 알아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헤더골은 그냥 단순하게 오랜만에 헤더골 넣었다. 이런 의미 부여로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53분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는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았다면 네.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지만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뭐 직접 전방에서 해결도 하지만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이타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이강인이 투톱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조규성의 패스를 받은 박용우 선수가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전력 질주에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선수들이 움직인다 한번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요. 예,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어요. 앞서서는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손흥민 선수가 바깥쪽에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그 반대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네. 축구에서 특히 이제 뭐 농구에서도 얘기하지만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다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장면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가니까 이번에는 그 공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중국 수비 3명이 몰아 들어가자 반대편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해졌고 그걸 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내줬잖아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도 개인 기술이 뛰어나니까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했는데 비록 이제 중국 수비수가 뭐 몸을 던졌죠. 주천재 선수가 네. 몸을 날리면서 지금 막아냈는데 사실 이 장면은 골이 안 들어간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워낙 그림 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갔더라면 아마 오늘 굉장히 좀 화면이 많이 나왔을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앞서 안 들어갔던 그 코너킥을 유발했던 이강인 스루 패스, 손흥민의 슈팅처럼 이 두 선수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플레이가 그야말로 2명의 월드 클래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축구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언론에 달린 댓글 반응에서도 한국 축구의 수준은 세계 최고다. 특히 공격 라인, 이선 라인은 월드 베스트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아시아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토트넘의 손흥민, 뭐 파리의 이강인, 뭐 바이에른의 김민재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뛰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황희찬 선수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손흥민, 뭐 이강인 선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황희찬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예, 사실 뭐 손흥민, 이강인 투 에이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은 이 4명의 공격진이 정말 역대급 아니냐. 조규성 선수도 9번 공격수로서 뭐 포스트 플레이나 피지컬이나 뭐 연계 플레이나 거의 득점도 갖고 있는데 네. 여기에 황희찬이라는 엄청난 스피드 마스터가 있잖아요. 전반 9분에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경기를 풀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황희찬이 지금 패스를 받고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죠. 중국 수비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에워싸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온더블 상황에서 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주목할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공을 갖고 달려 들어가서 수비수들을 제쳐내면서 조규성 선수한테 패스를 했던 플레이. 그게 대단한 게 황희찬 선수가 빠르고 저돌적이잖아요. 돌파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스루 패스까지 됐다. 근데 여기 또 다른 게 뭐냐? 이 패스를 받은 조규성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막혔잖아요. 그 다음에 공을 주고 나서 오프 더블 움직임까지. 즉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수비 뒤 시야가 안 보이는 데 있다가 번쩍 등장하면서 골을 넣는 거잖아요. 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황희찬 선수도 공을 주고 나서는 다들 공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그 뒤로 도사리고 들어갔다가 그 사이 공간 이 4명의 중국 수비 사이로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등장한 황희찬 선수를 막기 위해 주천재 선수가 발을 뻗어갖고 이제 걸어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나온 것이다. 즉 그렇습니다. 한국 공격수들이 이렇게 지능적인 오프 더블 움직임이 되는데 황희찬 선수도 손흥민, 이강인 선수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월드컵 예선 돌파는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좀 앞으로 월드컵에서는 좀 편안하게 봐도 되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다시 한번 4강 신화를 좀 노려봐도 될 정도의 공격진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분명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싫어할 현지 축구 팬들도 그런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이제 시나 스포츠의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완패에 대한 반응들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뭐 현지 기사에 달린 댓글, 요 기사들을 네. 특히 경기 리뷰라든지 다양한 기사들에 대한 댓글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무엇보다 이 3대 0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 잘한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아래쪽 보면은 그냥 0대 3? 30대 0 아니고 잘했네. 뭐 이런 반응이에요. 네, 그죠?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한 거야? 왜 30대 0으로 안 진 거야? 하면서 네.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3대 0으로 졌다는 건 좋은 결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한 또 중국 팬들도 있었는데 박스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골을 내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예, 박스 안에서 이제 빅네임 스타들이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한국 선수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3대 0이라는 결과는 양 팀의 그 경기력 차이를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결과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해서 갖고 왔는데 점유율, 원정팀은 보통 점유율이 낮기 마련인데 한국이 65%, 즉 경기를 지배했고요. 슈팅 숫자 18대 5, 이거도 크지만 더 큰 것은 유효 슈팅이에요. 우리는 8개니까 사실 뭐 골에 간접한 기회가 8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대 0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 중국은 유효 슈팅이 0개다. 즉 그럼 얘기는 자체는 중국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중국 최대 포털 이제 시나 스포츠는 이 한국과의 격차, 뭐 능멸당한 수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욕이다, 능멸이다.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형편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뭐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팬들도 물론 응원하면서 봤겠지만 경기 전에 뭐 이런 팬들도 있었잖아요. 내가 그 승부 예측 그 토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저 재밌는 3대 0. 건데 예. 로또 안 산 거 좀 후회된다. 경기 전에 한 3대 0 정도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예, 뭐 실제로 여기에는 나는 맞춰서 돈 다 땄다 이런 팬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중국이 한참 그래도 투자하면서 뭔가 성과를 냈을 때는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중국팀이 우승하기도 했었고 좀 이제 잘 됐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은 넘사벽이 된 거고 이제는 우린 비교 자체가 한국에게 실례인 수준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지금 중국 팬들의 여론은 대부분 중국 선수들에 대한 비판의 그 일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대표팀 선수들을 좀 비난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기량이 극도로 떨어지는 선수들이 어떻게 대표팀에 합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랬더니 뭐 어떻게 조사하나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서로 좀 싸우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돈 때문이다. 누가 돈을 매겨서 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건 좀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네. 중국 최고 선수들의 실력이 뭐 이 정도가 아니냐. 선발 과정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자조적인 반응. 제일 네. 우리가 이제 이 중국과의 경기에 걱정한 게 이기냐 못 이기냐가 아니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 팬들, 그러니까 중국 팬들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솔직히 말해서 중국 대표팀은 최선을 다했다. 리티에 감독 시절보다는 좀 정신적인 면도 좀 나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한국 선수들이 부상 걱정을 안 했다면 5골, 6골 차 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오늘 결과는 한국 선수들이 조금 몸을 사렸기 때문에 네. 덜 먹은 것이지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다 했지만 그만큼 한국과 우리의 격차는 아주 크다. 일본이나 호주, 뭐 이란 정도가 아니면 1대1 능력에서 한국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없다라고 하며 중국은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능력 수준이 최고다. 역대 최고다. 지금 네. 한국의 역대 최고의 팀을 상대로 지금의 중국은 6대0으로 지는 게 맞다라고 했으니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0이면 잘했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패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적당히 해줘서 3대0으로 진 게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에요. 네, 현재 중국 패는 보니까 2002 한일 월드컵,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월드컵 최고 4강 성적을 기록했던 그때 멤버들과 비교해도 지금 멤버들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좀 공격진 얘기를 대부분 드렸지만 수비 라인에도 김민재 선수가 거의 뭐 중국 선수들이 유효성이 없었던 게 네. 슈팅이 골대로 가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다 잘랐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을 중국 팬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거의 뭐 존경하고 감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손흥민의 중국 라이벌은 격투기 왕이다. 예, 그러니까 왜 손흥민의 라이벌로 격투기왕을 붙여놓고 언론이 비교를 했느냐. 우레이 얘기인데요. 우레이가 정말 실망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한때 우레이가 뭐 이제 손흥민에게 도전한다 이런 기대까지 있으면서 유럽에 진출을 했었는데 현재 그 벌어진 수준을 좀 자조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면 뭐 격투기로 때리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선수들이 거칠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중국 팬들도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라니까 폭력 축구하는 거 아니냐. 실력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인데 결국에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국가들까지도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과 한국 선수들을 존경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어떤 편은 보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팬도 계시고요. 네, 뭐 10년 동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그 중요한 것은 이 실력을 트로피, 타이틀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지가 참 오래전이잖아요. 예, 근데 60년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력이라면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한 번 더 우승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낙관을 가져봅니다. 예, 이제 월드컵 예선 일정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여름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컵인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국이 개최를 포기하면서 카타르가 대신을 개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겨울 아시안컵으로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이제 개막하는데 우리의 조별리그 일정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으로 펼쳐질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또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2차전 중국과 대한민국의 이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앞으로 이어질 대표팀 경기의 소식과 모든 해외 반응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